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HTML에서 리스트를 만들 때 사용되는 UL, OL, li 요소는 다른 HTML 요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수한 CSS 속성이 많이 사용돼서 스타일하기가 좀 까다로운 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HTML에 UL 또는 OL 요소로 마크업되는 리스트와 li로 마크업되는 리스트 아이템을 CSS로 효과적으로 스타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코드펜에서 이렇게 간단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한번 같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에서 리스트는 이렇게 UL 요소나 이렇게 OL 요소로 마크업할 수가 있는데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unordered list, 그래서 UL 요소를 사용하고요. 반면에 순서가 중요한 경우에는 ordered list, 그래서 OL 요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놀기, 맛있게 먹기, 편하게 자기는 굳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UL 요소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맛있게 먹기 하위에 이렇게 아침, 점심, 간식, 저녁, 야식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OL 요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리스트는 중첩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제가 UL 아래에 이렇게 첫 번째 li, 그 다음에 두 번째 li, 그 다음에 세 번째 li 요소가 있는데요. 여기 두 번째 li 요소를 보시면 이 안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OL이라는 중첩된 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OL 안에는 또 이렇게 5개의 li 요소가 안에 있죠. 우리가 원한다면 이 중 하나의 li 요소 내부에 또 다른 리스트를 포함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HTML에서 리스트의 계층적인 구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스타일을 해주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는 리스트를 육안으로 알아보기가 쉽도록 최소한의 스타일을 적용해 주는데요. 보통 이렇게 브라우저 자체에 내장된 기본 스타일을 User Agent Style Sheet라고 부르죠. 그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크롬 브라우저에는 어떤 기본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지 잠깐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이 제일 외부에 있는 UL 요소를 확인해 보면요.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 브라우저의 개발 도구를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CSS 속성이 이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로 이미 선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내부에 있는 OL 요소도 확인해 보면요. 마찬가지로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로 많은 CSS 속성이 선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 아이템을 나타내는 li 요소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의 CSS 속성이 선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UL에 적용되어 있는 기본 스타일과 이 OL에 적용되어 있는 기본 스타일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이 리스트 스타일 타입 속성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리스트 스타일 타입 속성은 해당 리스트 내에 각 아이템 앞부분에 붙어 있는 소위 블릿이라고도 부르는 마커의 모습을 결정하는데요. 기본적으로 UL 요소 안에 li 요소 앞에는 이렇게 둥근 점이 나타나고요. OL 요소 안에 있는 li 요소 앞에는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OL에는 지금 리스트 스타일 타입의 속성이 이렇게 데시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반면에 UL 요소에는 이 리스트 스타일 타입 속성이 디스크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속성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브라우저 내장 스타일에서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부분은 UL과 OL 요소에 동일한 크기의 공백이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UL 요소에는 왼쪽에만 40픽셀의 패딩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OL 요소도 보면 마찬가지로 왼쪽에만 40픽셀의 패딩이 주어져 있죠. 그런데 리스트 요소는 중첩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기 외부에 있는 UL에서 40픽셀의 패딩이 주어지고 또 여기 내부에 있는 OL에서 40픽셀의 패딩이 주어지기 때문에 마치 내부에 있는 OL에서는 총 80픽셀의 내부 공백이 주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중첩했을 때 한 단계씩 깊어질수록 40픽셀씩 좌측의 내부 공백이 늘어나서 시각적으로 리스트의 구조를 파악하기 수월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스트를 스타일할 때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CSS를 사용해서 우리가 HTML로 작성한 리스트에 스타일을 좀 적용해 볼게요. 먼저 리스트의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조정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 리스트 아이템 간에 상하 간격이 너무 좁게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이런 경우에는 라인 하이트 속성을 사용해서 아이템 사이의 간격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CSS 부분에 UL 요소와 OL 요소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라인 하이트를 한 1.8 정도로 늘려줘 볼까요? 네,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템 간에 공간이 조금 더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보기가 수월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패딩 라인 스타트 또는 패딩 레프트 속성을 사용해서 들여쓰기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패딩 인라인 스타트 속성을 사용해서 한번 1.5 EM으로 줘볼게요. 네,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들여쓰기가 확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기본적인 폰트 사이즈가 16픽셀이기 때문에 이 경우 24픽셀의 들여쓰기가 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절대값 대신에 상대값을 이용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폰트 사이즈가 늘어났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여쓰기 크기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1.5EM을 사용할 경우 48픽셀의 공백이 생기겠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좌측 패딩이 48픽셀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없애서 다시 16픽셀로 줄여보면 여기 좌측 패딩이 24픽셀로 줄어든 것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패딩 인라인 스타트 대신에 물론 패딩 이렇게 레프트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전혀 변함이 없죠. 다시 원래대로 하고요. 참고로 이 패딩 인라인 스타트는 이제 다국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만들 때 꼭 우리나라처럼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읽진 않잖아요. 뭐 일본이나 저기 아랍권 국가에서는 이렇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글을 읽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패딩 레프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패딩 인라인 스타트를 사용하는 게 패딩이 사용자 언어에 따라서 왼쪽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적용되기도 해서 이러한 유연함 때문에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상하 마진이 이렇게 16픽셀씩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불필요하시다면 이렇게 마진 속성으로 이렇게 0을 줘서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커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리스트 외부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마커가 이렇게 패딩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마커를 리스트 내부로 옮기고 싶다면 리스트 스타일 포지션 옵션을 인사이드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리스트 스타일 여기 포지션 속성을 이렇게 인사이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다시 보시면 이제는 마커가 패딩 안에 있지 않죠? 이렇게 컨텐트 영역으로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스타일 포지션 속성을 사용해서 마커의 위치를 리스트 내외부로 자유롭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UL 요소는 둥근 점을 마커로 사용하고요. 아까 디스크였죠. 그 다음에 이렇게 OL 요소는 숫자를 마커로 사용합니다. 속성값이 데시멀이었죠. 그래서 리스트 스타일 타입 속성을 사용하면 마커 모양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UL의 마커 모양을 사각형 점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UL에만 적용할 거니까요. UL 요소만 선택을 하고요. 리스트 스타일에 이 타입 속성을 스퀘어로 줘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마커의 모양이 동그라미에서 네모로 바뀌었죠? 이번에는 OL의 마커 모양을 알파벳 대문자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OL 요소만 선택한 다음에요. 마찬가지로 리스트 스타일 타입 속성을 이번에는 upper 알파로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마커가 1, 2, 3, 4, 5에서 A, B, C, D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하죠? 이번에는 이미지를 마커로 사용해 볼까요? CSS의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 속성을 사용하면 이렇게 정해진 마커 모양 대신에 이미지를 마커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OL 요소의 마커 모양을 체크 이미지로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리스트 스타일 여기 이미지라는 속성이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SVG 이미지를 설정해 줘 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마커가 체크 모양의 SVG 이미지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만약에 여기에 스트로크를 이렇게 블루로 바꿔보면 이렇게 다 파란색으로 마커 이미지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레드로 하면 다 빨간색이 되겠죠? 참고로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 속성을 사용하더라도 가급적 리스트 스타일 타입 속성도 명시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어떤 사유로든 이미지가 깨지거나 브라우저에서 이미지 내려받기를 실패한 경우에는 이 리스트 스타일 타입에 명시한 마커의 모양이 대신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URL에다가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막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알파벳 대문자로 마커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마커에 세부적인 스타일을 적용하려면 아예 마커를 숨기거나 before과 같은 가상 요소를 사용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했어야 됐는데요. 요즘에는 마커 가상 요소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이 없이도 마커를 상대로 세부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커의 색을 토마토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 li 요소에 이렇게 마커 가상 요소를 사용해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이렇게 토마토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마커의 색깔이 모두 토마토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글꼴 크기도 바꿀 수 있고요. 0.92m으로 줄여볼까요? 그 다음에 글꼴 굵기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볼드로 바꿔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마커가 더 두꺼워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CSS에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마커 가상 요소를 활용하면 예전에는 조금 어려웠던 스타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꼭 활용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HTML의 리스트 관련 요소를 CSS로 스타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예쁘게만 스타일하는 데 치중하다 보면 리스트의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기 쉬운데요. 리스트는 계층이 있는 여러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UI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트의 목적을 염두에 두시고 스타일하시면 사용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